혹시 요즘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이 전혀 쉬어지지 않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밤에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주말에도 기운이 나질 않아서 내 체력이 문제인가 하고 생각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피로감은 특정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대화를 나눈 뒤에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 원인은 체력보다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흔히 정서적 피로라고 부르는 건 단순한 스트레스와는 다른 차원의 무게를 가집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피로는 물리적인 휴식만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로를 가볍게 넘기다 보면 관계 번아웃이라는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관계 번아웃은 그냥 잠깐 지친 상태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할 힘과 의지가 바닥나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몸과 마음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무시할 때 서서히 쌓여가는 결과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 때문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휴가를 가도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마음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건 제 체력이 아니라 제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신호를 알아채고 관계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원인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곤함을 느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잠이 부족했나, 체력이 약해졌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엔 늦잠을 자고 휴가를 내서 집에서 뒹굴며 넷플릭스를 보거나 여행을 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며칠을 쉬었는데도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더 둔하게, 더 예민하게 변합니다. 이럴 땐 단순한 육체 피로가 아니라 정서적 피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서적 피로의 핵심은 에너지의 출혈입니다. 육체적 피로는 잠과 휴식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서적 피로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원인을 먼저 차단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상당수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소모.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그 교환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서로를 더 충전시켜 줍니다. 하지만 소모적인 관계에서는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내가 주는 것만 많고 받는 건 거의 없거나 받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단순히 마음이 힘들다 수준을 넘어서 몸이 실제로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와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경계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분위기 하나하나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대응하려 하다 보니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신호는 몸이 먼저 보낸다. 관계로 인한 피로는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아무 이유 없이 두통이 잦아진다. 늘어지게 쉬어도 피곤하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평소 좋아하던 일이 귀찮아진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바쁘게 살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긴장감과 소모가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특정 동료와 회의한 날은 유난히 피곤하고 가족이나 친구 모임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원인을 착각하면 해결도 멀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피로의 원인을 잘못 짚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비타민을 사 먹거나 더 많이 자려고 애쓰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똑같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체력 부족이 아니라 정서적 에너지의 유출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가 그대로인데 아무리 쉬고 보충해도 금세 바닥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첫 번째 대처, 원인 인식하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누가, 어떤 상황이 나를 소모시키는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겁니다. 감정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가장 피곤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를 기록해 보세요. 그 순간이 특정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면 답은 이미 나온 겁니다. 결국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건 내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인을 정확히 보는 것. 그것이 관계 번아웃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나만 노력하는 관계는 번아웃의 지름길입니다. 관계에서 노력은 중요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다가가려는 노력 없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긴 어렵죠. 하지만 그 노력이 한쪽만에서 나온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모입니다. 그리고 그 소모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는 양방향 도로여야 한다. 건강한 관계는 마치 양방향 도로와 같습니다. 내가 주면 상대도 주고 내가 받으면 상대도 받습니다. 이 교환이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나만 노력하는 관계는 편도도로 비슷합니다. 나는 계속 다가가고 연락하고 이해하려 애쓰는데 돌아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무시나 불만이 돌아오기도 하죠. 이 편도 관계의 무서운 점은 처음엔 이 사람은 원래 표현이 서툰가 보다.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과 감정의 불균형이 나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번아웃은 감정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일해서 오는 피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에서 오는 번아웃이 훨씬 더 깊고 오래 갑니다. 특히 한쪽만 애쓰는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감정이 순서대로 찾아옵니다. 기대감 내 진심이 전해지면 언젠가 변하겠지. 실망감 왜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지? 허무감 이건 뭐 하고 있는 건가? 무기력 그냥 다 귀찮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과의 연결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어도 힘이 없고 기존 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번아웃입니다. 그래도 라는 마음이 번아웃을 가속한다. 나만 노력하는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 한켠에 그래도 라는 변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잖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 적이 있잖아. 하지만 이런 변명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깊은 소모로 몰아넣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과거의 순간이 아니라 지금의 상호작용입니다. 지금 서로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받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겁니다. 대처 방법, 균형 점검하기.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를 벗어나려면 먼저 노력의 균형표를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종이에 두 개의 칸을 나누고 내가 한 노력과 상대가 한 노력을 적어보세요. 그 차이가 너무 크다면 이제는 거리를 둘 때입니다. 관계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맞아야 합니다. 계속 억지로 맞추려 들면 결국 나만 지칩니다. 결국 나만 애쓰는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노력할 마음이 없다면 내 노력은 헛바퀴 도는 수레처럼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관계 번아웃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번아웃을 막으려면 거리 두기가 아니라 질서 세우기가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지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 두기입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나지 않고 피하는 것이죠. 분명 이렇게 하면 당장은 숨이 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이 일시적인 회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 본질적인 원인은 물리적 거리보다 관계 속 질서의 부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도 질서가 필요하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신호등이 있고 차선이 있고 규칙이 있는 이유는 서로의 안전과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없이 무작정 주고받다 보면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감정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질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상대의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 내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질서 없는 거리 두기는 도망일 뿐, 거리 두기는 질서를 세운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질서 없이 거리를 두면 잠시 떨어져 있을 땐 편하지만 다시 마주했을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힘든 사람과 거리를 뒀다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나면 또 예전처럼 끌려가듯 관계가 흘러가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질서를 세운 뒤에 거리를 두면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선을 넘지 않을지, 어떤 부탁은 단호히 거절할지, 어떤 말에는 반응하지 않을지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리를 좁혀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3단계 1. 내 에너지 지도 그리기.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높은 시간, 가장 지치는 시간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지를 기록합니다. 2. 관계 우선순위 정하기. 나에게 기쁨과 힘을 주는 사람, 의무감 때문에 이어가는 사람,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3. 경계선 선언하기. 직접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내 기준을 표현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같은 단순한 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질서를 세우면 얻게 되는 것. 관계의 질서를 세우면 내 마음속에서 허락 없이 침입하는 통로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예기치 않은 감정 소모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번아웃이 찾아오기 전에 조기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리 두기보다 질서 세우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번아웃을 막는 핵심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질서입니다. 거리는 일시적으로 숨을 쉬게 해주지만 질서는 나를 지켜주는 장기적 안전망이 됩니다. 관계에서 지치고 있다면 도망치기 전에 먼저 내 경계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 중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오는 번아웃은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매일 조금씩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중요한 건 이 피로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관계는 계속 이어지더라도 나 자신은 서서히 소모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번아웃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기 전에 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선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유 없는 피로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유 없는 피로감.
관계 번아웃의 신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